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촉식계 이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머리를 아주 잘 세우고 오셨네요. 최근에 주식시장 갔습니다. 커트를 좀 했습니다. 네, 저는 1년 만에 린스를 썼어요. 린스요? 린스를 왜 써? 원래 우리는 린스 금기잖아. 우리 금기잖아. 근데 너무 뻣뻣해가지고 린스를 좀 썼더니 머리가 다 주저앉았어. 뻣뻣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 기름기가 없어지는 뻣뻣함이었어요. 워낙 그런 걸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약간 기름기가 들어가자마자 머리카락이 다 누워버려. 아니, 머리카락이 뻣뻣하다는 거 이게 굵다는 얘기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기름기가 없어서 빛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요즘 뭐 피곤한가 봐. 아니, 기름기가 왜 없어 머리에? 돼지 기름이라도 좀 포마드라도 좀 바르시지. 그거 머리 밑에 머리카락 모공 막혀요. 큰일 나요. 어떻게 잘 최근에 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쪽지기님 머리카락이 나야 정확하게 예측을 하니까요. 소 뒷걸음하다가 좀 한 번 맞췄으니까 기분이 좋아. 좋아요? 네. 아니, 뭐라도 맞. 하긴 1년 내내 틀렸는데 한 번 맞으니까 좋지. 아니, 한 번 맞으면 좋지. 그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 맨날 틀리다 한 번만 맞으면 그럼요. 세상 다 가지고. 한 번만 맞으면 좋지. 이쪽에서는 막 몇 년치 연봉 날라가는데 하루치 식비 벌면 기분 좋고. 또 여기 중국이 도와주잖아. 시진핑이. 본인이 또 3년이면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되게 의외의 일이야. 세상이 모르는 거 어디로 튈지. 야, 도와주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튀네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장 한 중반까지는 사느니 마느니 이렇게 막 밀당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한 1,000억 정도. 네,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중국 시장도 올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그러게요. 콩콩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약간 냄새를 맡았나? 그러니까 좀 신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중국 시장. 아니, 근데 공산당들도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고 좀 조금씩 주지 않을까. 뒤에서 좀 풀 것 같긴 한데 저거 겉으로는 그냥 막고 있을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자존심이 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오늘 그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 한 1% 정도 올라서 2,371. 어느덧 벌써 2,471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오늘 간만에 0.95% 상승해서 700포인트 탈환을 좀 했습니다. 지금 벌써 2,400 왔어요. 2,400 왔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올라와. 조금밖에. 큰일 났어 지금. 지난번에는 2,600에서 연초 수익률이 4월 달에 갔었거든요. 이 추세면 2,600 가도 연초 수익률 하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진짜 저희 같은 운용자들은 굉장히 이제 땀이 납니다. 지금. 네. 지수는 올라서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는 주체가 대형주만 사는 주체가 또 들어오니까요. 네. 개인들은 지금 사실 지금 널브러져 있거든요. 지금 개인들 개인들도 대형주 봐봐. 좋아하잖아요. 이자 내느냐 허덕하는데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지금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드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약간 무슨 줄 탄다고 지금 좀 탑니다. 지금 이게 벌써 2,400이야. 지수는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상승 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 설마. 근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에도 새로운 수급이니까 아니야. 다르지. 지금 일단 베어마켓 랠리고 내기합시다.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상승 랠리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베어마켓 저는 2,600 뚫으면 이거는 상승 랠리로 봐야 된다고 봐요. 3,000은 못 가더라도.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고 2,600을 뚫고 이게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 그때 변경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이렇게 사람이 초지일관해야지. 아니 무슨 무당이야? 무당이야? 맞추면 뭐하냐고. 맞추는 거 안 중요하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추는 게 안 중요해요. 그렇다고 막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아니 진단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랠리가 나는 2,600 이상 가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독창적으로 중후장대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지금 3.5가 이제 바닥이었어요. 네. 실업률이 피크아웃 했잖아요. 버텀아웃.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좀 안 돼. 버텀아웃을 했어. 이게 지금 3.5에서 찍고 지금 저번에 3.7로 가면서 이게 중대한 좀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보니까는 차트 보면은 이제 1948년도부터 이 실업률 차트를 보면은 한 3.5 정도 찍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재차 이제 실업률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한 6%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 6%가 이제 거의 미니멈 수준이고 뭐 코로나 때는 14, 그 전에 08년도에는 1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실업률이 한 6%까지는 여기서 이제 오름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 미국 그 달러가 확 떨어지면서 반영을 지금 한 상태라 뭐 이머징 쪽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좀 그래도 우리 쪽에는 우리나라에는 좀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 4% 지금 미국 기준금리 4%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무슨 연준 위원이 뭐 50bp씩 4번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CPI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올린 것보다는 올릴 게 덜 남았잖아. 6%까지 올리더라도요. 6%까지는 근데 사실 6%가 올리면 후덜리긴 해. 기본적으로 그건 어렵고 어쨌든 뭐 5%대까지는 가능하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뭐랄까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빙성이 없어요. 달러 원은 지금 어쨌든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1,402원으로 또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위안 같은 경우는 위로 올랐거든, 약세로. 근데 원화만은 1,402원이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번에 침체가 심한 침체와 6% 실업률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6%면 사실 얕은 침체죠. 그 정도까지 하기는 아직까지 너무 좋아 미국 경기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네. 아니 뭐 거기까지 이제 그 과거에 네, 다음 넘어가시죠. 귀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귀납적인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들 제가 일본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62년도부터 2022년도 올해죠. 올해까지 이제 쫙 그 중간 선거 직전 12개월 수익률하고 뭐 3개월 지난 수익률, 12개월 수익률을 이렇게 분석한 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봤는데 요거를 이제 좀 그 데이터 마이닝을 좀 해가지고 제가 뽑아내 보면은 선거 직전 10% 이상 하락 시에 그런 이제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62년도부터 한 4-5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직전에 10% 이상 빠졌을 때 지금처럼. 네. 그럼 선거 후 3개월 동안 최소 4%에서 15% 상승. 미국 시장 기준이죠. 네, 거의 다 이제 그랬고 12개월 지났을 때는 13에서 30%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예외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좀 예외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그 저 테러 9.11 테러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분위기가 좀 형성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요런 케이스 지금 우리 현재는 19% 정도 미국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S&P 지수 기준으로. 네. 이거를 대입해 보면은 최소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인가 며칠 뒤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최소 4에서 15%는 상승한다. 통계적으로 이제 통계적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12개월 뒤에는 13에서 30%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설왕설래가 많아요. 뭐 이렇게 공화당이 뭐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면서 이제 뭐 견제가 돼서 뭐 골디락스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저 선거 끝나면 각동희님이 언급을 해주실 거예요. 네. 과거의 사실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네. 당연한 네. 거죠. 예.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모두 이제 상승한 거는 3에서 30% 정도 상승했는데 여하튼간에 뭐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으니까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좀 이번에는 하락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전반적인 여건은 뭐 상승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네이버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매출은 사상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2조 500억. YOY로 19%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영업이익이 이제 동기 대비 5.6% 감소를 하면서 감익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포시마크 인수에 따라서 아직까지 약간 이제 좀 순이익단에서 향후에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뭐 금리 쪽이 여전히 이제 짓누르고 있는 거라서 금리가 피크아웃 하게 되면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도 조금은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네이버하고 카카오 비교해보면 확실히 네이버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이버가 확실히. 뭐 좋죠. 네. 네.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카오는 뭐 순이익이 요거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네. 아직은 성장률은 확실히 카카오가 좋고, 네네. 그 어떤 이익의 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네이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그 폭스콘이 애플 제품을 대부분 생산을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정저우가 계속 이제 락다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저우에 있는 폭스 공장이 근로자가 20만인가 40만이라 합니다. 네, 거기 아이폰 생산의 70%를 지금 폭스콘 정저우 공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70% 중에 80%는 아이폰 14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연말 지금 그 시즌 크리스마스라든지 이제 또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 타격이 좀 크지 않겠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종목들 애플 관련 종목들이 장초반 막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상승을 최근에 좀 못하고 있어요. 애플 밸류 체인들이 인도 지연이 지금 31일 이렇게 나온다는 30일 정도 지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치는 않고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애플은 비밀주의라서 그런 것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뭐 생산량은 여하튼간에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서 애플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은 약간 이제 당분간 조금 이제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품이 인도 시기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뜰 텐데. 안타깝네. 네. 삼성은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번에 한번 뭐 베트남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이 시기에 삼성으로 좀 넘어가는 사람이 좀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넘어가 솔선수범해서 당장 삼성으로. 삼성 주주가 아니에요. 주주 아니더라도 빨리 넘어가. 한국 사람이면 삼성으로 넘어가야 돼. 주주가 아닌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 Are you Korean? No? Japanese? China? 네. 일단 그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디스플레이까지 제재를 한다는 지금 소식이 좀 오늘 좀 나왔는데 뭐 좀 우리나라가 또 지금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가 좀 힘들잖아요. 중국 때문에 망했죠. 사실상. 뭐 LCD는 거의 뭐 중국이 싹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OLED 쪽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 80% 가량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것도 16년도에는 거의 98%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82%까지.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미국이 이걸 또 알고 또 도와주려고 대중국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와 장비, 제조 장비 등을 좀 뭐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도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망하는데 그럼? 반도체처럼 그렇게 이제 아니 아직 OLED 관련된 거에 아마 좀 특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은 안 줄 수 있는데 그 국내에다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달 7일 날 반도체에 대한 규제 도입한 그런 이제 어떤 메커니즘대로 디스플레이에도 비슷한 규제가 지금 도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게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추측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가 시행이 되면은 핵심 소재하고 장비 등을 이제 공급받지 못해서 OLED 쪽에 좀 중국 업체들이 타격을 좀 크게 받을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 업체들 그러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OLED만 한정이겠죠. 뭐 LCD는 이미 게임 끝나고 LCD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소재인 도펀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거의 90% 이제 MS고요. 유리 기판은 코닝이 거의 뭐 70%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이제 수출 못하게 해도 중국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업종별 그 동향을 말씀드리면 오늘 철강 금속이 4% 가량 난리 크게 났습니다.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8, 현대제철이 6%, 고려아연이 2% 정도 상승하면서 포스코가 크게 지금 포스코는 지금 제품을 생산도 못 한다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 신기해 죽겠네요, 아주. 뭐 생산 언젠가 할 거니까. 아니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철은 지금 유럽에서 제철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 아르셀로미탈이 제일 큰 회사잖아요. 여기가 지금 가스값이 10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장이 다 멈춰버렸어. 지금 독일 공장 같은 건 다
다 멈췄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제가 좀 이상하다. 왜 철강이 유럽에서 만들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중국에서는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저점이었잖아요. 52주 신저에서 포스코 홀딩스만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좀 의미 있게 다 철강 업종이 오르더군요. 네. 외국인들이 샀나 보죠 오늘. 업종 대표 국내 수급 가지고는 올릴 수가 없어. 네, 업종 대표주들을 매입을 하는 건 맞죠. 지금 오늘 건설이 3% 상승했습니다. 뭐 현대건설, GS건설, DLENC 3%. 그리고 증권도 2% 상승을 해서 키움증권이 6%, 메리츠 4%.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 좀 그 전주에 그 ABCP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도 2% 상승했습니다. 페노션이 11%, HM이 3%다 뭐 낙폭과대주들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제 1%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삼양식품, 오리온, 뭐 농심 등이 대략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섬유의복이 FNF가 중국 셧다운 된다는 소식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반락이 좀 있으면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도 이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기아차가 이제 IRA 3년 유예 요청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로 3% 정도 현대기아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 우려감이 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 풍력 쪽은 전체적으로 약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게 이제 마이너스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뭐 풍력 관련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진 장기화로 미국, 유럽 여론이 좀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사실 좀 일반 시민들은 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평화협정 촉구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예 그냥 협상 안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압박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방산주들이 좀 오늘 그 영향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거 때 요즘 보면 이제 하원이나 상원 다 공화당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협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좀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오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나 셀 등이 다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솔이 약간 최근에 계속 올랐으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체 업체들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엔솔 말씀드렸지만은 9월 달까지 배터리 이제 납품 생산량을 보면은 에너지 앨리스 중국 제외하고요. 중국 시장 제외하고 글로벌 이제 전기차 생산량을 보면은 점유율이 LG 에너지솔루션이 30%입니다. 중국 제외하고 이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전년도보다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5% 정도 떨어져서 30%고 반면에 CATL은 중국에서는 뭐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얘가 이제 원래 중국 이외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또 잘하고 있습니다. 18%까지 좀 올라오면서 턱밑까지 지금 쫓아온 에너지 솔루션을 물론 이제 좀 제품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CATL이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국내 기업 SK온, SK이노베이션 자회사는 14%까지 점유율을 늘렸고요. 삼성 SDI는 11%까지 점유율을 늘리면서 국내 3사를 합치면 한 50%가 넘는, 그러니까 중국 제외하고 55%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다. 이 이외에는 거의 점유율이 없습니다. 파나소닉하고 CATL이 다 가점하고 있는 상태라 유럽 업체들은 아직까지 생산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참 어떤 측면에서 참 재미난 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납품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줄어서 참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참 세상을 모르는 게 에너지 관련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은 한국이 이 미국 덕분에 중국하고의 제조 경쟁 격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완전 사실은 원자재 쪽으로 가면 중국 없이는 힘들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형성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막혔어 중국 애들은. 근데 중국 애들은 자체 소비만 해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걔네가 다 만드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그나마 그 IRA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활로가 열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된 이번 거다. 기회에 탈중국 하지. 탈중국 해서 중국하고 나중에 뭘 하도 협상할 수 있는 좀 다른 어떤 루트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물건의 그 어떤 뭐랄까 그 물건 제조업 경쟁력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국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예. 아니,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뭐 베어마켓 랠리 뭐 이제 어쩐 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줄을 그어 보니까 한 2,480까지는 가지 않겠나. 아, 네. 쪽집게 깨서 줄을 2,480까지 줄을 걷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뭐 큰 저항은 없는 걸로 네. 외국인이 사주면 가는 거죠. 사는 사람 어쨌든 뭐 마음이니까요. 지금 10월달 이후로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순매수예요. 아, 이제 근데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규모가 조금 줄어서 규모가 줄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6개월짜리가 시작됐다. 10월 초부터 이렇게 봤는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항상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